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내가 가진 본래의 내 모습을 소중히 생각하기입니다. 책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가지 충고를 해주는 때가 있다. 그 정도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해보고 하는 말이야. 새겨들어. 눈치 있게 주변 좀 살피자. 처럼 말이죠. 이런 말들은 별 의미 없는 가벼운 말로 여길 때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해라라는 불합리한 의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들은 이럴 때 고지고대로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러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 라며 반성하거나 고치려고 합니다. 나쁜 점은 바로 고쳐야지. 부족한 부분은 얼른 갖춰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라며 지적받은 부분,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우려 애쓰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반성과 개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저번에도 이랬는데 라며 자신을 비난하거나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반성과 개선이 스스로에게 정말로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일까요? 누군가의 의미 없는 한마디나 불합리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특성이나 장점을 억누르거나 버리는 건 아닐까요? 작은 일에 신경 쓴다는 섬세하며 꼼꼼하게 챙긴다라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남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않는다라는 점은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좋은 점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는다라는 것은 집중력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섣부른 반성과 개선은 나의 장점, 내가 본래의 특성을 억지로 없애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반성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내 몸과 마음을 돌보고 평정을 되찾은 후에 고쳐도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신경 쓰이는 말을 하거나 마음이 꽂히는 말을 했다면 바로 반성하며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춰 내 몸과 마음부터 돌보세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평온할 때 그 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예컨대 노트에 그 말을 적어보고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로 반성할 점, 개선할 점이 있는가? 그 반성이나 개선으로 인해 나 다음을 손상받진 않는가? 이런 점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군가 의미 없이 던진 말 때문에 나를 바꿔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라며 반성하고 고치려고 하기 전에 우선 내 몸과 마음부터 돌보고 안정된 상태에서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본래의 특성,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나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그렇게 하세요. 조급하게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맙시다. 신경 쓰는 말, 마음에 꽂히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신경 쓰이는 말은 요즘에는 딱히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 타인을 혹은 저를 이용하려고 조종하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제 의사를 밝히고 반대적인 말도 하고 부정적인 말로 되받아치기도 합니다. 반성할 점, 개선할 점이 있는지, 나 다음이 손상되진 않는지, 혹시 마음에 꽂히는 말을 들었을 때 나 다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알아두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만 할 줄 알지 정작 자신과 가족은 내버려 두는 것 같다 라는 고민을 듣곤 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성과가 난다면 좋죠. 그러나 과도하게 노력한 나머지 매일 녹초가 되거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번아웃에 빠졌다면 적당히 해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비결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적당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 상사가 또 급한 일을 줬다고 해봅시다. 적당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버릇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는 일도 안 끝났는데 상사가 시킨 일이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일하기 너무 힘들다. 회사를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그러나 적당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버릇이 있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하는 일도 안 끝났는데 상사가 시킨 일은 거절할 수도 없고 일하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덜 힘들지?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는 일이 뭐지? 그런 다음에 같은 해법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의 마감을 조금만 미룰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 일은 김모 씨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무리하게 일을 잔뜩 받아놓고 더 이상 못해 먹겠다라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렇게 하려면 평소에 내가 얼마간의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일하고 나면 휴식이 필요한지처럼 자신의 한계나 체력,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한계도 체력도 능력도 다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도 다르죠. 그러니 자신의 한계를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계에 도달할 것 같으면 적당히 해도 되는 부분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혹시 주 5일 근무는 대체 누가 정한가요?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저는 주 5일 근무, 2일 휴식은 도대체 누가 정한 거지? 4박 3일로, 4일 3일로 나눴으면 좋았을걸. 나누기 좀 잘해주지라며 상식의 태클을 걸기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할 일은 쉬는 겁니다. 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야가 좁아서 보이지 않는 것 뿐이거든요.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미래를 살아가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로 귀결되는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진찰을 할 때 인지장애 발생 원인의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일도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보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중첩되어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방법, 인지의 문제일지도 있지만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등 다양한 문제의 배경이 겹치곤 합니다. 따라서 사물을 0과 100으로만 판단하는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한때 부모 뽑기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부모 뽑기란 어떤 부모를 뽑는 거에 따라 운이 달려 있으므로 인생의 유복한 인생과 그렇지 않는다는 격차 사회 풍자로 나뉜 겁니다. 일본에서는 2021년에 유행어 대상의 후보로 오를 만큼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던 말입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부모 탓이라는 사고방식이죠.
부모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부모 때문에 앞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앞으로 부모와 거리를 두고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엄격한 부모 탓에 어려서부터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부모의 영향으로 내가 이런 특징을 갖게 되었구나 라고 알아두면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의 엄격했던 과거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를 용서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느라 앞으로 다가올 나의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세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눈을 돌려 미래를 살아가는 편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나를 바꾸고 싶을수록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 못한 말을 하지 못하는 나를 바꾸고 싶다라는 가정을 해보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의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바꿀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초대를 거절하기 어렵다. 처음이 어렵다. 딱 한 번만 거절해보자. 나도 모르게 주변 의견에 동조하고 만다.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침묵하자. 마음대로 하는 친구 때문에 힘들다.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자. 바꿀 수 없는 것. 부모가 자기 생각을 밀어붙인다.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는 바뀌지 않는다. 회사의 갑질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알아서 직장을 그만둔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괴롭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목록화해보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미래나 나와 관련되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거나 타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미래지향적 사고, 과거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과거지향적 사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으므로 과거지향적 사고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나를 바꾸고 싶다,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방법에 큰 차이가 생기니까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써보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한계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절하는 부분을 딱 한 번만 시도해 보면 됩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말을 해보자. 그리고 내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지향적 사고보다는 미래지향적 사고가 좋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과거지향적인 생각도 나를 바꾸기 위한 역사책으로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말을 되뇌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향적 사고를 갖고 계신가요?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이따가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 책 내용에 대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